20살 땐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가도 갑자기 불안해지고 또 마흔이 되면 안정적이긴 한데 어딘가 마음이 텅 빈 것 같고 다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오늘은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역동적인 시기, 바로 이 성인기의 정점과 골짜기를 함께 들여다보면서 그 안에 숨어 있는 진짜 의미가 뭔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죠. 과연 행복은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목적지일까요? 아니면 바로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 자체가 행복일까요? 이 질문을 마음속에 한번 품고 오늘 이야기를 따라오시면 훨씬 더 재미있을 거예요. 혹시 이탈리아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기억하시나요? 주인공 귀도가 끔찍한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린 아들을 지키려고 이건 사실 게임이야. 1000점을 먼저 따면 진짜 탱크를 선물로 받는 거야. 라고 아들을 속이죠. 이 참혹한 현실을 게임이라는 새로운 틀로 바꿔버리니까요. 아들은 희망을 갖게 되고 귀도 자신도 웃음을 잃지 않아요. 이렇게 관점 하나가 현실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이 영화가 오늘 우리 이야기의 핵심을 딱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인생이라는 게임의 첫 번째 스테이지로 들어가 볼까요? 바로 20대 청년기입니다. 신체적으로는 그야말로 인생의 정점을 찍지만 정신적으로는 또 가장 큰 압박감과 마주하는 시기죠.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만큼 혼란도 가장 큰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대의 몸은요, 정말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어요. 힘, 활력, 회복력,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죠. 이때의 신체 능력이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의 기준점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하지만 이 정점이라는 게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역설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신체적인 정점과는 완전히 반대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는 이제 막 첫걸음을 떼는 시기잖아요. 직업도 인간관계도 돈도 다 불안정하죠. 마치 단단한 땅이 아니라 계속 흔들리는 배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바로 이렇게 모든 게 흔들리는 시기에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지? 이 세상에서 내 자리는 도대체 어디일까? 이게 바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업인데요. 이 질문에 대한 나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20대를 성공적으로 보내는 열쇠가 되는 거죠. 이 정체성이 잘 만들어지면 우리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감각을 갖게 됩니다. 첫째, 개별성. 이건 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존재야 하는 느낌이고요. 둘째, 통합성은 내 생각, 가치, 행동이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로 쭉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이에요. 마지막, 계속성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같은 사람이라는 일관된 나를 유지하는 힘이죠. 이 세 개의 기둥이 20대의 그 혼란 속에서 우리를 꽉 붙잡아주는 닷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자, 20대의 폭풍 같은 시기를 지나서 단단한 정체성이라는 닻을 내리고 나면 우리는 40대라는 새로운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곳은 참 묘한 곳이에요. 안정과 긴장이 공존하는 그런 모순의 시기거든요. 사회적으로는 정점에 서 있는데 문득 거울을 보면 시간의 흔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중년기라는 시기가 참 아이러니해요. 한쪽에서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인생 최고의 시절을 누립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전문성, 자신감으로 가장 큰 성취감을 느끼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다른 한쪽에서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면서 인생이 유한하다는 걸 처음으로 아주 선명하게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독특한 압박감 때문에 나타나는 감정적인 반응이 바로 그 유명한 중년의 위기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제대로 살아온 게 맞나? 하는 과거에 대한 후회, 그리고 점점 늙어가는 것에 대한 미래의 두려움. 이 두 가지가 막 교차하면서 마음이 심하게 흔들리는 현상이죠. 물론 이걸 모두가 겪는 건 아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감정일 겁니다. 이런 인생의 압박감은 때로 우리를 심리적으로 아주 깊고 힘든 골짜기로 이끌기도 해요. 지금부터 살펴볼 몇 가지 어려움들은요, 어떤 개인이 약해서가 아니라 각 발달 단계가 주는 무게에 대한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존성 성격 장애입니다. 이건 혼자 힘으로 딱 서서 나를 찾아야 하는 바로 그 청년기에 오히려 정반대로
다른 사람한테 기대려는 성향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예요. 사소한 결정 하나부터 인생의 중요한 책임까지 전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예를 들면 점심 메뉴 같은 정말 사소한 것조차 주변 사람이 이거 괜찮아? 라고 확신을 주지 않으면 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내 인생의 중요한 책임을 다른 사람이 대신 져주기를 바라기도 하고요. 또 상대방의 지지를 잃을까봐 두려워서 부당한 요구에도 아니요라고 싫은 소리를 전혀 못하는 것도 아주 주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마음의 감기라고 불리는 우울증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는데요. 평생에 걸쳐서 우울증을 경험할 확률을 보면 성별 간에 아주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여성이 남성보다 그 확률이 훨씬 높죠. 이건 특히 중년기에 우리가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물질 의존 역시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과정은 보통 3단계를 거쳐요.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호기심이나 친구 따라 한번 해보는 도구적 사용 단계로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점점 습관적 사용으로 넘어가면서 문제가 슬슬 생기기 시작하죠. 마지막 강박적 사용 단계까지 이르면 그 물질이 없으면 내가 정상이 아니라는 아주 강한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경험했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히 그곳에 머물러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고 성숙한 의미를 찾아낼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인생의 후반부를 우리는 어떻게 의미로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심리학의 두 거장에게서 그 힌트를 한번 얻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두 거장의 통찰이 정말 흥미롭게 교차해요. 칼 융은 안을 들여다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내면의 다른 모습들, 예를 들면 남성 안에 있는 여성성 같은 그림자를 따뜻하게 끌어안고 온전한 나 자신이 되는 것, 이걸 개성화라고 불렀죠. 반면에 에릭 에릭스는 밖을 보라고 말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내 지혜를 나누고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생산성을 보내 삶의 의미를 찾으라고요. 안으로의 통합과 밖으로의 기여, 바로 이 두 가지가 성숙한 성인기를 위한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은 아름다워 속 게임 이야기로 시작했죠? 다시 그 이야기로 돌아와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만약 내 인생이 하나의 게임이라면 여러분은 다가올 인생의 후반전을 어떤 전략과 마음가짐으로 플레이하시겠습니까? 그 답은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찾을 수 있을 겁니다.